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뭐 1심 선고가 다음 달 이제 뭐 곧 내일 모레가 11월이고 11월 15일, 11월 25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100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만 명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QR 코드도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보여드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검찰의 문제점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 수사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영화 대사죠. 한 놈은 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이런 검찰 수사 또 재판 과정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수사라는 게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열어놓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너무 말이 좀 무색해요. 왜냐하면 이미 성역이 저기 용산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성역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놓고 보면 네. 그 혐의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거 너무 좀 편향된 검찰 수사 아니냐. 네. 그럼 편향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정당성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네. 그래도 검찰권은 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재판은 법원, 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QR 코드가 그 서명할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지금 영상 이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휴대폰 대면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QR 코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법원의 시간이니까 이제는 사법부에서 이 검찰 수사의 과잉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 통제해야 될 이제 그런 책임이 전 무겁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상대방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네. 수사의 정밀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검찰권이 행사하면서 뭐 조심성이 없잖아요. 막 한동훈 대표도 국회 나와가지고 막 그때 다 읊어버리면서 예. 피의사실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다 읊어. 또 이거를 정쟁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수사 자체가 뭐 법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당히 좀 존중받기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 사건들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 보려고 오래 끌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개혁 뭐 아마 지금 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검찰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 수사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하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또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다 파고들고 아니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냥 뭐 나올 때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한다 못한다가 네. 그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 2년을 맞을 만한 그런데요. 최고구형을 최고구형이에요. 그것도 네. 거기까지 가중까지 해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요 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10명 정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어. 봤어. 명함도 주고받았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다 기억해요? 네. 못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신윤기라면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알지. 한 번 딱 만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분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근무한 게 성남시 산하기관이에요. 성남개발공사인가 그래요. 도시개발공사인가.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골프장에 같이 갔어요. 그래요. 골프 같이 쳤어요. 그럼 다 기억해야 돼요?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부하 직원이니까 인식을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이 우리 시에서 근무한다고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시 산하기관에 근무한다고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명확하게 김문기 씨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모를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내가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가지고 죄가 네.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소를 했어. 아 그게 기소할 문제냐고요. 그리고 그걸 2년이나 때릴 수 있는 구형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네. 저는 이게 의도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온갖 것 갖다가 다 붙이잖아요. 이화영 재판도 그래.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선고 나오니까 그거 빌미를 또 기소를 했어요. 네. 아니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증거 있어요? 김성태 말 말고 증거 또 있냐고. 어떤 증거가 있어 물적으로. 아니 뭐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증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리고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어요. 국정원 보고서를 보세요. 아하. 김성태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국정원 조사에 나오잖아요. 그 문서에. 네.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아니 그리고 같은 재판부가 이미 심증이 있잖아. 이화영에 대해 유죄를 내린 사람은 이건 분명히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심증을 갖고 있는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해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저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냐고 진짜. 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적을 죽이려고 검찰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네. 공정하게 하고 있냐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에 좀만 제가 살을 더 보태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여권 사람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반박을 못 해요. 그래요? 누가 봐도 어. 김건희에 대해서 성역할을 해서 특검도 맡고 있어요. 음. 그러면 기존 검찰도 다 장악해서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네. 특검까지 막는 이 정말 철면피 정부를 보면서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너무나도 과도한 수사 그리고 구형량도 최고형을 때리면서 정말로 검찰권을 동원해서 괴롭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소라는 것도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소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나중에 무죄 나와도요. 그 시간 동안에 당한 고통 누구도 보상 못 해줘요. 검사들 책임집니까?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책임져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집니까? 본인들이 수사하다가 몇 명이 자살하고 목숨을 잃어도 책임 네.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편향성 문제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정치를 잘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는 못하면서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치졸하게 검찰권을 행사해가지고 상대방 정적을 죽이겠다? 그럼 죽습니까? 오히려 더 살아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 검찰권을 가지고 좀 정치를 갖다가 정치로 안 풀고 너무 네. 사법을 동원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대선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라고요. 본인 장모는 10원 한 장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다 그랬어요. 1심 선고 어떻게 그러니까 선고 아예 어떻게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1년 나왔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뭐 구약성경 다 외운대요. 그거는 왜 괜찮은 거예요? 구약성경을 어떻게 외우냐고. 이해를 못 외우시. 못 외우지 당연히 구약성경 어떻게 다 외워? 내가 무슨 못 외우셔. 말도 안 되는 외워야 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안 돼. 못 외워. 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 책 보면 되지. 알겠습니다. 검색하면 저도 다 나오고. 법조는 다 못 외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되죠. 예. 자기들이 했던 말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징역 한 10년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런 논리로 맞아요. 따지면 누구를 알고 모른다는 개인의 인식의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서 2년을 때린 구형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네.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검찰 이 독재 정권 이건 정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화나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있는 장외 집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국정농단 규탄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렇게 외칠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 서명 사이트 그 QR 코드만 돼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잠시 안내드리면 네이버 뭐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재명 무죄 탄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만 2,018명 참여자 수 서명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뭐 검찰에 대한 뭐 이 비판 이런 것도 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 가시면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명태균 얘기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뭐 탄핵 전이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유영아 박근혜 뭐 변호사라고 불렸던 유영아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8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때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정호성이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맞아. 그 당시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문고리 상임방 포함한 대통령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못 막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입을 해보면 정호성도가 있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심이 전달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들끓는 목소리가 막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 대접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국정농단이잖아요. 농단이었죠. 국정에 개입할 어떤 권한도 없는 최순실은 당시 이름으로 최서원 이름 바꿨지만 그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국정을 민간인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능력 없는 대통령이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맞아요. 국정도 운영도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 의지해서 왜?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무성 논란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 두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어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문제에 다 얽혀 있어. 네. 지금 얼마나 여러 군데 전화를 했으면 그 녹음됐던 녹취록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고요. 그러니 김건희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건이 나와야 말을 안 하지. 이제 네.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건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이 능력이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는 뭐예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을 여러 가지 행태들, 예를 들면 건설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에서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명품백을 받는 의혹이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컨트롤 잘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세수도 계속 펑크나고 있죠. 네네. 한반도 위기로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가다 우리나라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빠지게 돼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 국민이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으면 제대로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 다시 국민의 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국민의 힘은 저쪽이잖아. 국민의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씨.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네. 다시 내려오게 해야 돼요. 저항권이 당연히 있죠, 그래야 한다고 우리가. 저는 생각해요. 그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우리 같이 다 죽어요. 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일부 보수 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제가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그때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최순실이 개입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민간인 김건희,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했을 때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그 권한을 준 거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왕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행동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거의 뭐 이게 뭐 쌈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이 우리가 헌법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요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해서 사적으로 쓰는 그 대통령은 네. 끌어내리는 게 헌법 가치에 충실한 거예요. 저도 물론 보수고 보수에서 예,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정권 탄생할 때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진영 중도만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도 이제는 정말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끌어내리는 것이 이제 안 헌법에 된다. 충성하는 길이다. 네. 전 이 부분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랑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해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지금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걸 따지고 가릴 때가 아니라 나라 생각해야죠. 나라 나라를. 생각, 국민. 김건희를 선택할 거냐 나라를 선택할 네. 거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아내냐 나라냐 선택하라 그래요. 제 얘기가 네. 아니라니까요. 보수 네. 신문이 지금 선택해야 돼요 지금 네. 정말로.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들으면은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5년 동안 이 임기 동안은 열심히 봉사하고 네. 정말 머슴처럼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된 다음은. 아내인가 나라인가라는 네.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아하. 일이고요. 아내인가 나라인가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면은 그냥 눈 감고 무조건 나라인 거예요. 네, 그거 네. 할 용기 그럼요. 없잖아요. 내려와야 없잖아요. 된다. 내려와야 돼. 오늘이라도 사표 써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쓰는 거요? 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오히려 박수 쳐요. 국민들이 박수 쳐요. 사표 쓰세요. 사표 쓰세요, 제발. 아니 아내인가 나라인가 선택도 못하는 네. 그런 쫄보가 무슨 나라를 운영합니까? 검찰총장도 이거 괜히 시킨 거예요. 네. 검찰총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와 생각해 보면. 진짜 어디 일개 검사로 일하다가 나가서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냥 네. 살았어야 될 사람이 기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국민의힘 와가지고 대선 주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라도 바로 잡자 이거예요.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야 된다. 저는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수들이. 근데 아내인가 나라인가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례가 들리셔서 아니, 나이 들면 네. 물 먹다가도 사례가 아, 들어요. 아, 이게 참. 저도 아내 얘기가 나서 깜짝 아내. 놀라셨나 해서. 저도 아, 무슨 근데- 일이 있으신가 싶었거든요. 내가 볼 땐 아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미- 둘 중에 이미 그런 거 그럼 있잖아. 탄핵 당해야죠. 그럼 탄핵 당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탄핵 제 당해야죠. 느낌은 그래. 왜냐면 만약에 나라를 선택했으면 네. 이미 사과하고 아내를 집에 그냥 걔 있으라 하고 더 이상 나 오지 마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그 말은 나라보다 아내를 더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누굴 선택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거가 그렇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걸 봐서 보여줘야 돼, 이번에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국민 그럼요. 무섭다는 거를 네. 반드시 똑똑히 알려줘야 보여줘야 됩니다. 돼요. 아 네.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보여줘야 돼, 된다. 우리 교수님은 네. 아내인가요? 박봉규인가요? 아니지 뭔 소리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박봉규로 좀 해주세요. 안돼 안돼. 뭐, 아 저희 박봉규 요 이거 원조인데. 방송에 계속 물어볼까? 안 돼. 그러면 아, 지금 저는 피앙세 물어보시기 전에 사퇴해야죠. 내려와야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다음에 내려옵시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지 말고 내려. 마음을 이 내려놓고 사람들이 마음을 박봉규, 내려놓고 내려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봉규예요. 저 내려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려오겠습니다. 네. 내려온 걸로 다 지금 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우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 합의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하기 곤란하면 내려오라 그렇죠. 이거예요. 그게 제일 왜 좋은 그래서 방법이지. 힘들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 그 국민들 이 추운 겨울에 네. 촛불 들고 나가고 이런 일 없도록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나. 네. 네. 본인이 책임지고 아.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실력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렇죠. 인정하면 이제 돼요.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그나마 박수라도 쳐줄 거야. 그렇게라도 아. 하면 그나마. 그나마. 근데 지금 저 버티고 내가 볼 때 절대로 안 근데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수사만 가.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당연히 수사 사실은 받아야지. 수사 받기 싫어서 안 내려오는 거죠. 수사를 막으려고 안 내려오는 근데 거죠. 그래봐야 버티기. 2년 6개월 지나면 수사 받아요. 어차피 안 받을 근데 수가 2년 없어요. 6개월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직 반도 그렇죠. 네, 반이 그래서 이제 지나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없어요. 더 이제 국민들이 압박해야죠. 나서는 방법밖에는 네, 더 압박해야죠. 방법이 진짜 없어. 끝까지 버틸 것 같다는 그런 참 안 좋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윤석열 너무- 정권은 유한하지만 네. 국민이 세운 이 나라는 영구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원과 찰나가 싸움 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영원이 이기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앞에 뭐 돌멩이만 네. 던져도 맞으면서 가겠다.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하는 건데 아. 저는 국민 무서운 줄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돼. 윤석열에게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겁이 알려줘야 없어요. 된다. 겁이 겁이 없어요. 없다. 네. 자, 뭐 이 국민도 무한하지만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무한하고 우리 박봉규도 무한하게 끝까지 포에버잖아요. 포에버. 포에버로 영원. 가겠습니다. 박인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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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동생은 박봉규가 가면서 이게 손잡고 뒤에서 손놀 아장아장. 놀 거라고 손을. 아 이게 귀엽잖아요, 동생. 나. 동생이 기차놀이, 귀엽잖아요. 손을 놔. 기차놀이 뒤에 기차놀이. 아 동생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형들이. 같이. 예. 박봉규 박인호 새는 양날개로 날듯이. 맞습니다. 양날 내가 얘기했죠. 양이가 3번 하고 1번 하고 차이가 있다고 아니, 내가 몇 번을 왜냐면 얘기해요. 박봉규는 박인호 3번 날개짓 하는 만큼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만 해도 한 12월 9일만 돼봐. 네. 다 바꿔버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12월 9일. 디데이야. 영화 개봉하는 거 예, 무섭습니다. 개봉 박. 자 오늘 박봉규 또 유쾌하게 한번 진행을 또 해봤고요. 그래도 유쾌하게 진행하면서 현안은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또 구독도 오마이TV 구독도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 박봉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